이번 시간에는 실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기가 좀 막연하죠. 이 실수란 도대체 뭐냐? 설명하기도 좀 막연해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직선 위에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 모든 실수는요, 수직선 위에 점을 탁 찍어가지고 이것이 그 숫자야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직선 위에 점 하나가 실수 하나를 의미하고 모든 실수는 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글쎄요, 제가 볼 땐 이 녀석이면 실수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던 실수의 체계,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실수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분수의 형태, 두 정수의 비로 설명할 수 있는 수. 무리수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럼 무리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것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칭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그리고 그럼 순환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건 뭡니까? 그건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소수 있죠? 유한소수.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그 분수를 소수로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죠. 무한소수는 그런데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순환소수와 유한소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무한소수를 우리가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여러 가지 기호를 도입을 합니다. 뭐 루트 2 이라고 배우셨죠? 그런 숫자들이 다 이제 무리수인데, 자, 이 순환소수하고 유한소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유리수는 자, 요 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또 누구도 있느냐 하면 정수도 있어요. 정수. 그러니까 소수로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순환소수도 표현하는 게 이게 다 분수꼴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있고 소수로 보자면 그 안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우리가 갈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꼴로 표현되는 거는 내가 소수로 바꿔보자면 이 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고, 소수로 바꾸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면 그러면 정수, 이거는 그냥 분모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분수꼴 중에서도 분모가 1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정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어떻게?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 자, 0은 이제 중간에 꼽살이 딱 껴있는 겁니다. 이거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전체적인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울 때는 거꾸로 배우죠. 초등학교 때 자연수 배우고요. 그 다음 정수, 이런 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음수의 개념을. 그 다음 분수 배우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요 파트 배우다가 중3쯤에 가면 이제 무리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수 전체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보통 우리가 실수 그러면 얘를 다 합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실수의 성질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선 위에 점을 탁 찍으면 걔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빈 공간 없어요? 유리수, 무리수를 다 합쳐서 쭉 배열했는데 중간에 빈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실수는 이 수직선 위에 점을 꽉 채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연속성. 자, 이 실수는 연속. 어떻게 했으면 연속이 됩니까? 수직선 위에 점으로 설명하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굉장히 가까운 유리수도 그 사이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있다.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밀이다, 조밀. 아주 이게 예, 그 틈은 있지만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조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수는 연속성, 유리수는 조밀성. 조밀한데 그러면 그 빈틈에 누가 있습니까? 빈틈을 이 무리수가 다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무리수 작도하는 거 이거 잠깐만 연습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제 1-1번을 보게 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귀류법을 쓸 거예요. 루트 2가 있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다. 그 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P이면 Q라는 센텐스를 만듭니다. 루트 2이다. 자, X가 루트 2이다. 그러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P이면 Q라는 센텐스 바꿔보겠습니다. X는 루트 2. 그러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문장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명제를 다룰 때 했던 것처럼 P이면 Q라는 센텐스를 만들어서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 그죠? 자, 이런 가정이면 결론, 이걸 증명을 해낼 때, 참인 걸 보여주고 싶을 때 방법이 뭐 대우도 있었고, 그다음 귀류법,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귀류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귀류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X가 루트 2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결론을 부정하여 X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 X라는 녀석은 이제 루트입니다. 그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모든 유리수는 다 형태를 두 정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이 N하고 M은요, 뭐 최대한 약분을 다 한 기약분수, 즉 N과 M은 서로 소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한 자연수. 처음 시작을요, 요 말은 여러분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론을 부정하여부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 결론을 부정했다.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부정하니까 유리수라고 하자. 근데 그 유리수가, 그럼 선생님 유리수가 어떤 건데요? 이거 질문하게 되면 깝깝해지는 겁니다. 자, 유리수는 뭐라고요? 두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m을 곱해가지고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m 제곱에 2를 곱한 것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n 제곱은요, 2 곱하기 얼마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짝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n 제곱은 짝수이다. 그죠? n 제곱은 2의 배수이다. 제곱해서 2의 배수라고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의 배수이다? 그러면 n도 2의 배수가 됩니다.
자, 요 증명은요. 요 증명은 지난번에 우리 명제 배울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뭐도? n도 2의 배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이라는 녀석이 내가 2n 다시 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얼마? 2의 배수니까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2m 제곱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숫자를 앞에 쓰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이 2n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n 프라임의 제곱,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문자 k 뭐 해도 상관없어요. 자, n 프라임 쓰겠습니다. 약분할까요? 약분. 그러면 m의 제곱은 역시 2n 다시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그러면 m 제곱도 2 곱하기 얼마니까 m 제곱이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한번 써볼까요? 누구도 m도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 우리가 이 루트 2라는 수를 설명을 할 때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라 그랬는데 m도 2의 배수, n도 2, 둘 다 2의 배수죠. 그죠? 그럼 2의 배수가 서로소가 됩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이 모순이 나왔네요. 이 모순.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이게요. 분명한 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유리수는 약분, 기하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촉잡으로 갑니다. 유리수가 아닌데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하는 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다 이거. 네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구나. 자,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니까 모순이 발생했어요?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루트 2라는 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걸 수정해서 루트 2는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증명을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1번 문제는 제가 해봤고요. 자, 1-2번 문제도 한번 연결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이거 잘못 썼네요. 2 더하기 루트 2. 자, 2 더하기 루트 2, 이것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럼 이것이 유리수가 아님을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외로 요 증명을 우리가 이미 다 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인정이 되면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어떻게 할 거야? 자, 2 더하기 루트 2가 이것이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가 아닌데요. 근데 유리수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럼 2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뭐 역시 똑같이 m분의 n,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자, 제가 여기서 자연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게 음수는 아니니까 양수겠죠. 그죠? 0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자연수의 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결과는 유리수. 유리수와 유리수를 빼면 유리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n분의 n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유리수의 사칙연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거 유리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유리수라는 녀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뭐 A라고 해도 괜찮고요. B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괄호치고 유리수. 이 숫자는 유리수다. 그럼 루트 2가 유리수인데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죠? 나는 이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모순 아니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증명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숫자들이 유리수가 된다 안 된다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증명을 우리가 해봤는데 그런 걸 증명을 해내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사칙연산 개념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요건 여기다가 모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트 2는 유리수가 2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 루트 2라는 수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증명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번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의 수직선에서 PQRS에 대응하는 실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실수를 전부 다 이 수직선 위에 다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는 방법, 루트 2, 루트 5 이런 숫자들과 관련된 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공부했던 거죠. 한 변의 길이가, 자, 요거는 가로가 2, 요건 세로, 높이가 이제 1이고요. 요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이 상태에서 요 꼭지점이 1과 3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이게 루트 5죠. 대각선 길이가 루트 5인데 컴파스를 돌리는 겁니다. 자,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컴파스를 이렇게 돌려요. 그럼 요 꼭지점이 여기에 떨어지겠죠. 이게 Q점이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이게 P점입니다. 요 점을 작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요 길이가 루트 5인데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 아니겠느냐. 그럼 루트 5만큼을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3에서 루트 5만큼을 빼면 된다. 그래서 이제 3 빼기 루트 5라는 이런 무리수가 바로 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럼 Q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1을 중심으로 컴파스를 돌린 거니까 1에서부터 루트 5만큼을 오른쪽으로 그럼 더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점 한번 볼까요? R점은요 5를 중심으로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 우리가 알아요. 요 루트 2라는 건 1, 1, 1, 1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셔도 괜찮고요. 자, 이걸 이렇게 컴파스를 돌리게 되면은 루트 2만큼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R점의 위치는 5에서 루트 2만큼을 뺀 겁니다. 5 빼기 루트 2. 그 다음에 자, S점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4에서 루트 2만큼을 더하는 거겠죠. 자, S는 4 더하기 루트 2. 자, 근데 요거 한 번만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돌리다 보면은요 R이 Q를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까요? 그러면 Q하고 R 이거 두 개는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수직선 위에 배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Q와 R이 지금처럼 오른쪽에 지금 R이 있다면 R이 큰 거고요. 왼쪽에 있다면 작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R을 오른쪽에 지금 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자, 이거 둘이 누가 큰지 어떻게 알죠? 자, 이런 무리수를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숫자를 여러분이 도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 점이 두 개가 찍혔다. 그런데 좀 미세하다. 누가 큰지 모르겠다. 자, 그때 이제 얘를 확인하는 방법. 루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곱을 하면 요 숫자가 요게 그 무리수로 바뀌죠. 유리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5를 제곱을 하고 5 빼기 루트 2를 역시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제곱되고 가운데 루트가 하나 남아요. 그리고 그 두 수를 갖다가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고 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보는 겁니다. 자, 빼보면 예를 들어서 Q에서 R에서 Q를 빼보죠. R에서 Q를 빼보면 1 플러스 루트 5라는 이 수에서 자, 5 빼기 루트 2를 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뺐나요? 1 플러스 5 거꾸로 뺐죠. 그죠? R에서 Q를 빼보면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5를 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연산은 요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끼리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이 숫자가 큰지 이 숫자가 큰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실 때 4와 2 플러스 루트 5를 각각 제곱을 하죠. 자, 4를 제곱하시면 16이 되고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5를 제곱을 하시게 되면 7 더하기 그다음 얼마일까요? 이게 2 루트 자, 2 곱하기 5 하니까 10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 더하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고 요거 제곱하면 얼마일까요? 자, 이 녀석을 내가 루트의 모양으로 바꿔준다면 7 더하기 루트 99, 8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7 더하기 자 12, 2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10 곱해서 40 되겠죠. 그죠? 그럼 모양이 이제 이거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81, 40 이쪽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R이 Q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그 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해보려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연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공부를 할게요. 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됩니다. 자, 일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국 공통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 요거를 다룰 때 자, 누구를 곱하고 누구를 더하고 요걸 한 블럭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새로운 어떤 연산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자, 그렇게 이제 새롭게 내리는 연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 때만 요 기호는 요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 연산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연산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체계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의 체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 또는 정수의 체계 또는 짝수들만 모았을 때 이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런 성질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아낸다라고 할 때 이 연산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홀수가 나오죠.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곱하기도 해보고 더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산이라고 하는 게 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그것들을 조합한 새로운 연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약간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연산의 법칙,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건데요. 뭘 우리가 연산의 법칙이라고 하느냐면 어떤 연산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교환, 결합, 분배라는 성질이 되는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두 수를 우리가 연산을 합니다. A와 B를 연산을 해요. 예를 들면 더하기를 할 거예요. 이거 B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덧셈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건 좀 아니죠. 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뺄셈이라는 연산은 앞뒤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연산에 대하여 우리가 앞뒤를 바꿨어도 그대로 그것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산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여기다가 별 이렇게.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A 별 B를 했을 때와 B 별 A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연산 별 이것은 이 연산은 별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합이나 분배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덧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 수를 더하는데 자 B와 C를 더하고 거기다 A를 더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랑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뒤에 걸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구조가 성립하면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A 별 B 별 C 이렇게 했을 때와 A 별 B 별 C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 연산은 결합 법칙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걸 초등학교 때는 혼합 계산이라고 이제 배우십니다. 그 덧셈과 곱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연산인데요. 마찬가지 분배 법칙 똑같아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자 곱하기와 더하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요렇게 자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되어 있으면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둘이 같다 이거죠. 이런 경우와 같이 이 일반적인 어떤 별이라는 연산이 있어가지고 자 B하고요 덧셈 C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하여 자 요걸 풀어 헤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B부터 쓸까요? B 그 다음에 A 별 C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연산별은 교환 법칙 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가 성립하면 요것이 분배가 가능하다. 이 연산은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 요것은 이렇게 묶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앞뒤 바꿔도 괜찮아.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결합, 분배가 연산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밑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사칙 연산에 대하여 자,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닫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닫혀 있다라는 개념, 이게 뭐냐 하면 이 닫혀 있다라는 개념은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수집합이. 예를 들면 자연수 또는 정수 또는 유리수 이런 집합이 있습니다. 수집합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집합에 내가 지금부터 이 집합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해볼 거야. 연산을 해볼 거야. 연산이 주어집니다. 덧셈일 수도 있고 뺄셈일 수도 있고 어떤 연산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합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내가 아무거나 고르는 거죠. 골라가지고 그 두 개를 갖다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의 결과가 이제 C가 나왔는데 이 C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녀석 두 녀석을 계산해봐도 이 안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집합은 이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집합. 얘는 뭘 할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닫혀 있다. 항상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아무거나 막 고른 거죠. 골라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랬는데 그 계산 결과가 이 안에 다시 들어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가장 간단한 거, 뭐 자연수 집합, 덧셈.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기에 1, 2, 3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죠. 두 개 고르세요, 두 개. 어떤 두 개를 고르더라도 이 안에 있는 두 개를 골라서 A 플러스 B를 하면 그게 C가 됐습니다. 이건 자연수죠.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읽으세요. 자, 자연수는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하여 뭐하다? 닫혀있다. 그러니까 이걸 닫혀있다라는 말은 이런 성질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은 어떤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다. 그 다음에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열려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똑같이 그런데 뺄셈을 제가 해본다면 1에서 2를 빼면 이거는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뺄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다.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자연수 집합은 자 이번엔 곱셈 한번 해볼까요? 곱셈에 대하여 뭐하다? 닫혀있다. 그렇죠.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하면 항상 뭐가 나오니까? 자연수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닫혀있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 자연수, 정수, 짝수, 홀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등등등등등에 대하여 쭉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를 논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복소수는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복소수는 이제 좀 이따 배울 거고요. 나머지 집합수는 다 아는데 자, 그 표를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집합의 꼴이요. A 더하기 B 루트 2 꼴 그렇게 생긴 것들을 다 모았다면 그 집합이 사칙 연산에 대하여 모두 닫혀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사칙 연산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 교환, 결합, 분배 닫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연산을 이렇게 새롭게 약속을 합니다. 자, 새로운 정의. 자, 요거는 어떤 두 수가 주어지면은요, 두 배를 A, B 곱한 거에 두 배를 하죠. 그 다음에 A와 B를 각각 더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건 뭐 덧셈과 곱셈이 혼합되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이 과연 닫혀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합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을 논한다. 그럼 여러분이 두 실수를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A, B예요. 그죠? 자, A도 뭐고요? A도 실수. 자, B도 뭐고요? B도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실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면 이렇게 2AB 요거 실수가 되죠. and A 더하기 B도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2AB하고 A 더하기 B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했을 때 이것도 역시 실수가 됩니다. 자, 이유는 실수는 곱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또 덧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도 더했지 않습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의 어떤 원소가 된다. 고로 뭐하다? 닫혀있다. 누구는 이 집합 R 실수 전체 너는 연산 동그라미에 대하여 뭐하다? 닫혀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닫혀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요건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동그라미 B를 열심히 계산했을 때와 B 동그라미 A를 계산했을 때 같은가?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약속이 2AB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우리가 아는 게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AB라고 곱하는 거하고 BA라고 곱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덧셈이라는 연산도 교환 법칙이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교환되는 거고요. 요렇게 교환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 B가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동그라미 연산할 때 B를 앞에 놓고 연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A 동그라미 B하고 B 동그라미 A가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결합 법칙 성립하는가? 요건 조금 복잡하겠는데요. 예, 이렇게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산을 할 때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라고 하는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와 여러분이 A 덧 B C 얘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같으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두 개를 쭉 가져가서 여기서 같다고 만나게 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풀어 헤쳐줘야 되니까 이제 괄호를 중괄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2BC 플러스 B 플러스 C. 약속이 뭐냐 하면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동그라미 연산할 때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2BC B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A 자 뒤에 거 이만큼 그대로 2BC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 녀석을 보기 좋게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 ABC 그 다음에 2AB, 2AC, 2BC 그죠? 그럼 2AB, 2BC, 2CA 이렇게 이제 순서 맞춰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A, B, C. 자, 정리 끝났고요. 자, 요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귀찮은데 우리가 못할 건 아니죠, 이게. 좀 길어서 뭐 내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암산하시면 더 좋고. 자,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A 동그라미 B, A, 2AB 됐죠?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C. 자, 두 배의 앞에 거. 바로 쳐줘야죠. 2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 2 앞에 거 뒤에 거. 자, 더하기 앞에 거. 그 다음에 마무리 뒤에 거.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자, 앞에 거 뒤에 거. 자, 정리. 자, 정리하면 C까지 곱해줘야 되겠네요. 4 ABC 2AC 2BC 자 2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똑같죠, 그죠? 이 순서 좀 바뀌었지만은 같은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둘은 똑같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환, 결합, 분배라고 하는 법칙들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실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에는 제가 항등원, 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